김재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 국세청에서 전자세금에서 도입 시에 세무사들이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세무사 업무가 축소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보니 두려움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그 서울과학기술대 윤성만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입니다. 오늘 그 김재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제 우리 그 대학에서 그 세무회계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우리 세무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식도 분명히 이제 필요한 이제 그 시대가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 제 이 발표에 대한 그 소감을 한번 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산회계나 전산 세무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때 우리 이제 회계 분야 이제 종사자들이 많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년 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우리가 회계나 세무 업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우려를 했는데, 오늘 이제 김 교수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비율이 우리 회계사 또는 이제 변호사, 그래서 보다도 세무사 직업이 낮다라고 이렇게 깊은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세무 대리인의 이제 전문가적 이런 업무가 이제 단순 기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고도의 사고력이나 응용력, 그다음에 창의력뿐만 아니라 납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전제되는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그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세무사의 역할이나 지위를 최소한 오늘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미 납세자만이 아니라 우리 세무행정 분야에 상당히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에 국제적인 또는 우리 국내 국세청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동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납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상당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전반적인 납세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종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2017년 현재 보시면 이제 납세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2004년 대비 평균 237시간으로 84시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감소했고, 또 조세 및 각종 기여금 납부 횟수도 2014년 대비 10.3회 감소해서 2017년도 현재 평균 한 24회 정도로 현격히 업무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런 통계치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변화는 이제 실시간 온라인 세무 신고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활용하는 ICT 기술 진보가 있을 경우에 세무 행정 분야나 우리 이제 세무 대리인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우리 그 제가 한 토론문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준비한 그 표 1을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세무 행정의 환경 변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점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세정 분야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P2P 거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과세 대상 거래를 포착하거나 이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무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도전 요소로도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서 정보적 접근성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무조건 우리 쪽에 좋다라는 영향은 있지만 언제든지 위협이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최근에 OECD에서 텍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지금 각 국가의 그 경제의 디지털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함에 따라서 급격한 조세 환경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우리 납세 환경 또 어떻게 보면 이 세무 업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딱히 뭐다라고는 마침표를 찍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 정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문제가 이제 시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의 이제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납세 정보 데이터의 범위가 이제 확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공통 분석이나 정교한 또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 그 분석 가운데서도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분석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이제 세원 관리나 조사 업무에 이제 시작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납세 정보를 통해서 세무 조사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OECD에서 보고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표 2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빅데이터 우리 그 납세 정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세 체납액을 이제 관리하거나 납세 수능 재고 등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주나 이제 아일랜드 또는 뉴질랜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세 정보로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미 징세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거래의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SNS나 어떻게 보면 그 소셜 미디어 등의 다양한 수단의 소셜 미디어 통계를 이용해서 과세 세원들을 포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나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이미 이것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이제 빅데이터 센터가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뭐 그 센터에 같은 경우는 1과 8팀 조직으로 해서 56명의 구성원으로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무조사 또 체납액 관리 등을 그거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제적인 이제 세무 행정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미 우리 국세청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징세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우리 이제 세무사 업계에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이제 세무 전문가로서 현재의 역할과 지위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최소한 선도하는 그런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지위를, 현재의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세무업계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서 최소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보다 위에 있는 그런 대응과 준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서도 전문가로서의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내용이 대부분 이제 우리 징세 업무 위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대응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차고 그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윤성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충원 세무사님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의 감리이사를 맡고 있는 박충원 세무사입니다. 앞서 김재영 교수님 또 윤성만 교수님의 세무 전문가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저는 한국 세무사의 이사로 근무를 하지만서도 한국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업무를 이제 8년째 하기 때문에 저는 39년째에 세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인공지능, 제4차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저희 심정은 절실합니다. 그 다가오는 폭풍 같은 그 흐름에 저는 가슴이 차고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는 것은 이론적인 면보다가 앞에 김재영 교수님 또 윤성만 교수님께서는 이론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그리고 세무사의 미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공지능을 무엇인가, 인공지능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람이 할 수 있는 지능을 기계에게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세돌 그 바둑 두는 분하고 알파고하고 한번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게 하면서 이세돌 이 구단이 한 번을 이기고 네 번을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돌 이 구단이 그 한 번 이겨도 내 생각엔 좋을 것 같은데 절망하고 그때부터 이세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세돌이 인간 지능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연산 기능에 이세돌이 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파고든 이유는 우리가 마냥 인공지능 하지만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것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동안. 그때 그 기업은 한 1년 매출이 5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50억 중에 5억은 여직원이라든지 기장만 하는 데서 나왔고 45억은 세무사 한 4, 5명이 그 45억의 이 매출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 또 하나는
창조적인 상상력, 이 상상력이 매출의 10분의 9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글이 핀란드의 노키아를 찾았습니다. 노키아를 찾은 이유는 애플이 2007년 내년이 되면은, 그 당시 2006년도에 볼 때 2007년은 내년입니다. 애플이 컴퓨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스마트 작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한번 같이 하자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키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구글은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삼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삼성의 스마트폰이 융합이 된 겁니다. 그 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삼성은 지금까지 세계 1, 2위의 스마트폰 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에 스마트폰 또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섭취하는 것은 모든 인공지능에 대치되는 업체는 망한다. 그러면 세무사도 망한다라는 그러한 토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세계의 흐름, 미국에서 흐름을 보는 이유는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기계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뺀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플랫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은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모든 가입자가 그 사람들이 바로 플랫폼의 종사자고, 삼성은 이 플랫폼의 종사자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 하면은 그 이 이용자들의 삶과 또 그 사람들의 같이 호흡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4차원의 세대는 인공지능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예를 들자면 이 영혼을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장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란 무엇이냐? 이 영혼을 얘기할 때는 그레이엄 빌, 다시요.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레이엄 벨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자입니다. 벨은 어머니의 청각장애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명한 것이 뭔가 하면 보청기였습니다. 이 자기보다 못하고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플랫폼의 정신, 인간 영혼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한국 세무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또 문제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세무사는 작년도에 원정희 회장님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작업이 맘무스입니다. 이 맘무스가 뭔가 하면은 세무사 14,000명, 또 세무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5명, 그러고 난 다음에 납세자가 150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묶는 것입니다. 같이 묶으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소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소통을 저는 한번 발전시켜서 플랫폼이랑까지 제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이 소통 플랫폼은 제주도의 돌담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돌담은 돌 사이에 틈이 군데군데에 틈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 바람은 납세자고 손님입니다. 이 손님은 돌담에 부딪히지 않고 나아가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맘모스와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있는 비주얼 또 비주얼 말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튜브 모든 것이 이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인간의 그 필요하고 그 인간이 필요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삼성을 찾고 아키노를 찾듯이 한국 세무사가 플랫폼이라는 맘모스가 발전이 되고 그것이 더 발전이 되고 기다린다면 앱,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한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영혼이 없는 인공지능을 들고 달려오는 이 앱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세계입니다. 이 4차 차원의 세계는 미리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 세무사는 원경희 회장님의 미래를 미리 보고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미래가 성취가 된다면 앞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모든 전문업종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우리 세무사는 원경희 회장님의 그 영도 아래 미리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저는 한국 세무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하면 된다라는 사고로 겁을 내지 말고 전전히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충원 세무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우리 고려대학교 김재영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애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윤성만 우리 교수님, 우리 박충원 우리 감리사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세무사들이 정말로 대체 가능한 이러한 세무사업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수긍은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확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AI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고 사실은 지금 거의 또 많은 업무들을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이런 부분도 전체가 우리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크래핑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옛날에 입력하고 뭐 하고 그러던 것을 장부로 적을 때는 한 담당자가 한 5개 내지 한 7개 정도의 업체를 담당을 하고 했었는데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업체를 담당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그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 이 인공지능이 해주고 이래 하니까 세무사나 아니면 종사자도 사실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벌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들 그리고 사업자들과 우리 세무사들이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우리가 기장해주고 장부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든 내 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자격사들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많은 그 조세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그러지만 사업자들과 또 대화를 하고 사업자들의 그 사업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사업자가 잘 되도록 찾아가서 얘기도 해주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자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경영 부분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 또 의뢰를 하고 또 멘토로서의 그런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는 사업자들이 잘 돼야지 우리 세무사들도 잘 되고 또 경제도 대한민국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이런 장부 기장이나 이런 그 단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맡기자.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이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틀만 갖춰주면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업자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들이 잘 되게 도와주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조세 전문가인 동시에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 위상을 제대로 찾고 사업자들과 함께 이렇게 멘토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냥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그 크기의 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돌보다 다리를 더 높이 들을 때는 그것이 그 돌이 디딤돌이 되지만 그 돌보다 낮게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가면 그 돌에 걸리는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디딤돌로 해서 우리의 사업 영역을 좀 더 넓히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러한 경제사회를 만들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리더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진취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박충원 우리 그 감리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세무사의 맘모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 사업자들을 돕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맘모스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개선도 이렇게 해서 했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발전한 것은 여기에 이제는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여기에 비즈북스라고 하는 것을 얹어서 이제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우리 세무사 TV를 통해서 납세자 그다음에 사업자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세무사 TV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은 그 진척이 돼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원경희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세무사의 준비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그 제3회 세무 포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세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세무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훌륭한 발제와 토론이었습니다. 발제자인 김재영 교수님, 토론자인 윤성만 교수님, 박충원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1월에는 회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